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터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3년 동안 아이들을 상대로 엄마표 영어를 해왔는데 그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처럼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엄마들도 엄마표 영어에 성공? 저는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엄마표 영어가 뭔지는 아마 제 이전 영상을 통해서 대충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제가 엄마표 영어를 시작할 때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는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희 이웃에 미국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하는 영어를 보면서 어떤 동경심 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싶었는데 저희 집안 환경도 어떤 아이에게 영어를 제공해줄 환경이 안 됐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변에 뭐 아는 오빠나 언니가 있어가지고 저에게 영어 교육을 시켜줄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해오다가 결국은 지금 성인이 돼서까지도 사실 영어에 관심은 많지만 그다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랑할 건 있다면 그래도 영어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꾸준히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해왔기 때문에 입사할 때는 토익도 925점이었나? 그랬고, 또 실무 경험도 있었는데 실무할 당시에도 물론 토익 점수도 큰 역할을 했겠지만 제 회화 실력이나 듣기 실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서 뉴질랜드, 호주 같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영업 지원팀에 있었습니다. 저의 조건은 이랬고요. 이런 기본적으로 저에게는 영어를 더 잘하고 싶은 그런 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영어에 대한 한과 영어에 대한 결핍을 아이들을 통해서 이뤄보고자, 그렇게 하면 좀 더 아이 교육에 어떤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내 아이들이 태어나서 봤더니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백지 상태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신생아 때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도 태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냥 백지 상태인 아이들에게 먼저 아이들이 찾기 전에 환경인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어 생활을 하는 환경처럼 영어를 한번 이렇게 풀어놔보자, 영어 환경 속의 아이들을 풀어놔보자 생각했죠.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첫째는 5살이었고 둘째는 2살, 둘째는 말이 2살이지 사실 17개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에게는 한국어 TV를 마구마구 틀어줬어요. 아무래도 둘째는 첫째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TV 시간이나 이런 것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적게는 하루에 2시간, 많게는 거의 뭐 주말이나 이럴 때는 8시간까지 볼 때도 있었고요. 물론 한국어 위주로 다 봤죠. 그렇게 보다가 어느 날은 밤에 잠자리에 들렸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계속 TV 프로그램 얘기만 하는 겁니다. 뭐 괴물이 어쨌다, 로봇이 어쨌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이래도 되나? 아이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TV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꿈속에서도 렘 수면 상태에서도 이런 과거 잠자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복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5살이니까 충분히 엄마의 말을 이해할 만하죠.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누구야, 이렇게 하다 보면 엄마가 너무 걱정된다. TV는 바보 상자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해도 될까?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이가 원래가 굉장히 좀 주체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대본에 자기 스스로 그럼 나 이제부터 TV 안 볼래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저희 첫째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죠. 그런 적 있었지? 고마워. 그런데 실제로 그 아이가 그 다음날부터 정말로 실제로 TV를 안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이의 실행력에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저리 좀 가 있어 줄래?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너무 심심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심심하다면서 그 시간 동안 막 책을 보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책을 좀 좋아하던 아이거든요. 그러길래 TV를 끄는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제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TV 보면 머리가 그 바보 상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기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갈까봐 걱정이 되니까 그럼 그 대신 영어로 한번 보는 건 어때? 만약에 지금부터 영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은 재미없거나 하더라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굉장히 편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이는 일단 TV를 틀어도 된다는 그 명분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본에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영어라면 무조건 TV로 보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한국어는 안 되고.
왜냐면 한국어를 봤을 때 이점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아이가 사회에서도 한국어를 충분히 접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했더니 아이가 제일 처음에는 뭐 뽀로로 영어 버전 이런 것도 싫어했어요. 이해가 안 가니까. 물론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어른도 아무리 그림을 보면 그 화면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 영상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도 막 졸음이 몰려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아주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곤충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곤충들 이렇게 장난감 넣으면서 mantis 뭐 예를 들어서 grasshopper 뭐 이런 영상들만 주로 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곤충들 이름을 바싹 외웠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둘째도 뭐 베이비버스라든지 아니면 코코멜론 같은 거 이런 영어 노래 위주로 많이 봤고 당연히 첫째도 굉장히 좋아하면서 갔습니다. 특히 Wheels on the Bus 뭐 이런 영상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만 계속 하루에 2시간은 넘지 않도록 2시간 내에서 보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면은 부족하다라는 엄마표 영어 그 관계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거 말고도 꾸준히 흘려듣기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사실 보여주고 싶은 영상은 굉장히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까이유나 페파피그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당연히 그런 거 안 보고 싶어 하죠. 내용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림도 그렇게 자극적이거나 재밌지 않고. 그래서 그 대신 그 영상들을 보여주는 대신 CD로 하루 종일 계속 틀어놨습니다. 아이들이 뭐 놀고 있을 때 CD를 듣게 되면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음악이라도 관심 없는 음악이라도 어느 순간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가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 음악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자는 생각에 그걸 계속 꾸준히 틀어줬죠. 그리고 또 첫 번째는 그러면은 흘려듣기로 CD 같은 걸 계속 틀어줬고 두 번째로 영어 영상만 하루에 2시간 이내로 계속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영어 책 읽어주기. 영어 책 읽어주기는 사실 우리 첫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미 5살이었고 한국어 그림책 읽는 수준이 꽤 됐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전래동화 같은 거 아니면 명작동화 같은 거 읽을 수 있는 수준인데 갑자기 영어책 아주 낮은 수준의 This is Apple 같은 이런 책들을 읽고 싶어 하진 않겠죠. 굉장히 재미없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째한테는 영어책을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에겐 둘째가 있었죠. 둘째가 2살이니까 충분히 This is Apple 같은 책들, 단순한 책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둘째에게 이 책을 보여주고 있으면 옆에서 첫째는 원하지 않더라도 흘려듣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리고 어쩔 때는 둘째가 계속 이 책을 반복 독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첫째도 이 책 내용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를 위주로 하지 말고 책 읽기는 둘째를 위주로 하자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책을 읽어주는 척 하면서 첫째가 좋아할 만한 내용을 살짝 얻는 거죠. 그럼 당연히 첫째가 달려와서 읽고. 하여튼 그 상태로 그 엄마표 영어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제 엄마표 영어는 다른 좀 꼼꼼하신 분들, 좀 더 체계적으로 엄마표 영어에 접근하신 분들은 아마 엄마표 영어를 하시면서 아이들의 대한계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뭐 오늘은 뭘 했다 체크를 하시겠죠. 근데 사실 전 그런 건 안 하고요. 그 대신 하루에 영어책 3권 이상 읽겠다. 요거는 제가 매일매일 밤마다 체크를 했습니다. 오늘 읽었으면 읽었다. 동그라미. 안 읽었으면 안 읽었다. 아니면 한 권만 읽었다. 2권만 읽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몇 권 읽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렇게 되면 저도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영어책을 꾸준히 읽어주는 습관을 기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한 2년차 정도 됐을 때는 어느 날 아이들이 아웃풋이 원래 없었어요. 2년차 정도 됐을 때는 아이들이 뭐 뽀로로 영어 버전도 신나게 보더라고요. 이해가 되니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엄마표 영어 이끌어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영상을 보지 않는데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른들도 이해되지 않는 영상을 보고 싶지 않거든요. 언어를 못 알아들으면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은연중에 아이들은 이 영상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우리가 물놀이를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차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 문을 막 두드리면서 둘째가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느 날은 뭐 내가 아빠 어디 있게 아빠 찾아봐라 막 이렇게 했더니 첫째가 Where's daddy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말을 내뱉을 때 이 말이 영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저와 의사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이게 영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에게 뭐 제가 영어책을 읽어주잖아요. 영어책 지금 그런 식으로 3권씩 3년 동안 읽었더니 레벨 고려하지 않고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로만 쉬운 내용을 이렇게 계속 애들에게 노출시키고 읽어줬더니 첫째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이 문자 자체, 알파벳 자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아이에게 억지로 시키는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게 일부러 뭐 알파벳을 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이트 워드를 한다든지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이가 은연중에 제가 봤을 때는 알파벳을 어느 정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말로는 자기가 영어를 다 읽을 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알파벳을 어느 정도 좀 읽을 줄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테스트하거나 한번 간접적으로 또 시험해보진 않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영어에 어떤 거부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좀 다른 점은 둘째는 2살 때 시작하고 첫째는 5살 때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둘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영상 자체가 영어 버전인 내용을 굉장히 잘 봅니다. 예를 들어서 블리피 같은 거, 페파피그 같은 거 잘 봅니다. 뭐 페파피그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보는데 그렇게 거리낌은 없는데 첫째 같은 경우에는 보는 영어 영상들이 거의 대부분 원래가 한국어인데 영어로 번역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미니 특공대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뽀로로 영어 버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이 2가지 예시만 놓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어릴 때 영어를 접한 아이와 조금 더 5살도 어리긴 하지만 조금 더 3살 더 많은 아이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랑은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 제가 경험했던 건데 굉장히 놀라운 경험인데요. 아이가 영어책을 계속 보고 영어 영상을 보고 듣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과 호기심과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어제 아이가 요청해서 애니멀 북이라는 책을 굉장히 두꺼운 그 동물 백과사전 같은 걸 사줬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애가 이 동물들에 관심이 많아서 동물책들을 많이 읽었더니 게다가 영어로도 영어 이름들을 굉장히 영상으로 많이 노출을 시켜서 자기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이 영어 책을 보고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영어 내용들을 유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밑에 이 동물 설명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아이에게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원래 지금 AR 기준으로 따지면 AR 1.3, 4 아니면 5까지도 가는 정도 수준 같아요. 그런데 AR 1.5 정도면은 미국 초등학교 1학년들이 책에서 보는 내용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니멀 북 같은 이런 백과사전 같은 내용은 아이에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저에게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제 읽어줬어요. 근데 한참을 그걸 듣고 있길래 제가 모르는 단어가 있길래 아이에게 근데 이건 무슨 단어지? 터마이트가 뭐지? 이렇게 했더니 또 아이가 깜짝 엄마 이거 몰라? 이거 흰개미잖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제 이 아이가 어쩌면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겠다. 어쩌면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영어책을 아이에게 읽어주면 예를 들어서 Maisie's Bus 이런 책을 읽어준다고 칩시다. 그럼 내용이 Today Maisie is driving her bus to the beach 하고 읽어주면 요즘에 저희 첫째가 따라서 엄마 쉐도잉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 줄 읽으면 자기도 바로 따라서 물론 글자를 읽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말한 내용만 듣고 Today Maisie is driving her bus to the beach 라고 얘기해요. 물론 어떤 문장은 100% 완벽하고 어떤 문장은 한 80%? 하지만 지금 엄마표 영어를 제가 안 했다고 하면 엄마표 영어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이 문장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엄마표 영어 내가 허술하게 대충대충 하긴 했지만 이 정도면 성공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저희 첫째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영어 여름방학 아니면 겨울방학쯤에 집중듣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건 상황에서는 집중듣기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문자에 관심이 많고 듣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이 집중듣기를 시작하게 되면 영어 실력이 훨씬 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집중듣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땠는지 같이 결과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